15번 볼게요. 다음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Le café n'est pas seulement un lieu où l'on vient boire. 자, Le café. 자, 카페는 커피라는 뜻도 있고 명사, 남성 명사죠. 커피라는 뜻도 있고 커피숍, 즉 카페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카페라는 뜻이 되겠죠. 카페는 n'est pas seulement un lieu. seulement 단지 하나의 장소는 아니에요. 자, 우라는 관계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un lieu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대명사 우가 왔죠. l'on vient boire. 자, 여기서 이렇게 l'on vient boire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L이 뭔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보세요. 이 앞에 우가 있었죠. 이게 원래는 우 다음에 옹이 오잖아요. 이렇게 모음이 겹치는 거를, 모음이 이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게 뭐 끄가 됐을 때도 똑같죠. 만약에 끄가 됐다, 그 다음에 옹이 왔다면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발음이 꽁이 되죠. 자, 꽁이라는 단어, 바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일단 꽁이라는 그 발음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축약해서 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해요. 그런데 글에서는 이렇게 축약하지 않고 요거를 끊어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L을 그냥 붙여서 발음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끌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ient boire 하면은, 자,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제에서 근접 과거 알고 계시나요? venir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막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Je viens de rentrer 하면은 나 지금 막 들어왔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이거하고는 다르게 마시러 오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마시러 오는 그런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장소만은 아니에요. C'est aussi un endroit commode. 자, 그것은 또한 어떤 장소냐면 commode 하면은 알맞은, 편리한 이라는 단어예요. commode는 형용사로 알맞은, 편리한 이런 단어입니다. 아니면 뭐 편안한, 안락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안락한 다 장소예요. pour 뭐뭐 하기 위해서 se réunir 서로 모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래요? pour causer. 자, causer 하면은 이야기하다, 뭐 수다 떨다 이런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모이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다 떨기 위해서, 그거를 위한, 수다 떨기 위한 편리한, 아주 안락한 장소이기도 해요. 또 뭐 하기 위해서 pour se divertir 하면은 기분 전환하다 라던가 즐기다 라는 단어가 돼요. 자, 혹시 divertir에서 나온 명사가 divertissement이라고 해서, 자, 멍이 붙었지만 얘는 명사, MN때로 끝나면 남성 명사죠. 남성 명사. 그래서 오락이라는 뜻이 됩니다. divertissement, 오락이라는 단어고요. 자, 그래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자, 오기도 하고, pour discuter, 토론하기 위해서, 아니면 pour jouer aux cartes,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서도 오는 장소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 카드놀이 하다라는 jouer가 나오는데, jouer 동사 뜻이 여러 가지 있죠. 놀다라는 뜻도 있고, 뭐 악기 연주를 하다 할 때는 드가 붙죠. 그래서 jouer du piano 하면은 피아노 연주하다, 즉
instrument de musique, 악기가 올 때는 드가 와야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jouer라는 동사 하나만 오면 놀다 라는 뜻이 되죠. 그 대신에 jouer 다음에 아가 와요. 아에서 게임이 오는 거죠. 그래서 jouer au jeu vidéo 하면은 비디오 게임을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jouer aux cartes 하면은 카드놀이 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카드놀이 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예요. Le café Procope est le plus ancien café-restaurant de Paris, fondé en 1686. 자, 프로콥이라는 커피숍은 카페는 Le plus ancien, plus ancien 하면 비교급인데 앞에 관사, 정관사 르가 붙으면 최상급이 되죠. 그래서 Le plus ancien, 가장 오래된 카페 레스토랑, 카페이자 레스토랑이에요. 파리에서. 자, 그런데 그것이 fondé en 1686. 1686년에 자, fondé 하면은 설립된, 창설된, 토대를 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ondé. fondé라는 동사에서 PP 형태로 형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보면 on peut bavarder dans le café. 자, bavarder가 수다 떨다죠. 여기서 어떤 단어랑 똑같은가요? cause라는 단어랑 bavarder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bavarder 수다 떨다라는 데서 나온 형용사 bavard 수다 떠는, 수다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여성형은 끝에 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면 Le café peut être un espace de réunion. 자, 카페는 에스파스는 공간이죠. 모임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3번 Le café Procope est ouvert au 자, 몇 세기인가요? 17e siècle. 17세기에 열었어요. 1686년에 설립이 됐다고,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17세기가 맞죠? 자, 그래서 3번까지는 맞습니다. 4번 보면 Il est interdit de jouer aux cartes dans le café. 자, Il est interdit de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뭇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jouer aux cartes dans le café. 카페에서 카드놀이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보어대명사 에는 COD 직접과 COE 간접이 있죠. 자,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형태를 보면 나를, 직접이니까 너를 할 때는 뜻, 그를, 그것을, 아니면 그녀를, 그것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들을, 그들을, 그것들을 할 때 이렇게 되죠. 자, 간접일 땐 형태가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자, 둘 다 리를 쓰죠. 여성이건 남성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당신에게,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할 때도 leur, 남성, 여성 모두 이렇게 형태가 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서는 르라, 복수일 때는 레.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보어대명사, 중성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중성대명사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엉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엉은 자, 드가 들어간 거를 받아줄 때 엉이라고 받아주고, 또 이라는 형태가 있었죠. 이는 아가 들어간 거, 주로 장소가
들어간 형태를 이로 받았죠. 자, 그래서 요거의 위치를 보면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 무드, 누부, 그리고 이렇게 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르랄레, 르러. 자, 이런 보어 대명사는 항상 주어 뒤에, 동사 앞에 오죠. 자, 그런데 여기 중성대명사와 이와 엉이도 있잖아요. 위치는 이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하나 외우고 계시면 자, 시험에서 이런 대명사, 보어 대명사 위치 찾는 문제들이 쏠쏠이 나와요. 그럴 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요 표 하나 정도 외워 놓으시면 시험 보실 때 위에다가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면 요걸로 써서 놓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표가 이렇게 박스가 두 개냐 하면 자, 여기 보시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같이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르랄레는 세오데 직접이죠. 직접이라는 거는 요게 직접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간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 경우에서는 간접이 되는 거죠. 간접이나 직접이 두 개가 같이 올 수 없으니까 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이것들이 간접이 되는 거예요. 무뜨누부.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무뜨누부는 직접이나 간접이나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뜨누부가 나왔을 때 이것이 간접인지 직접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표에서는 르라, 레와 같이 쓰이면 여기 나오는 무뜨누부는 이것이 간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르르는 얘는 또 간접이죠. 그러니까 간접 이렇게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직접이 나왔을 때는 이 두 번째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 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Les enfants aiment les glaces. 아이들이 les glaces 하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achète leur en 이라고 나왔죠. 자, achète 동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자, 1번 보시면 achète. 자, 여기서의 명령형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명령이 될 때 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오면 이런 식으로 trait d'union, tiret를 써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순서니까 이 순서, 이 표 그대로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자, leur하고 엉이었죠. 해석을 하자면 엉은 뭔가 드가 들어간 명사인 거죠. 여기서는 les glace니까 네 글라스를 받는 거예요. les glaces. 그것들을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사줘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leur, 여기 leur 있잖아요. leur가 왔고 엉이 왔기 때문에 이 뒤에 엉이 왔죠? 이 순서 그대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만 하나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이 보어 대명사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순서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이 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위치가 맞았죠? leur 다음에 엉이 왔으니까. 자, 두 번째, je viens d'acheter une caméra.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je viens d'acheter venir는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막 뭐뭐 하다라는 근접 과거예요. je viens d'acheter une caméra. 나는 카메라를 막 샀어. je me la sers souvent. 자, 이게 쓰임이 왜 틀렸냐 하면은 자, 2번이 틀렸는데 여기 볼까요? je me la sers souvent. 자, ser는 동사가 뭔가요? servir 동사죠. 뭐뭐를 사용하다 할 때는 뒤에 전치사 드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까메라를 받겠죠. servir de la caméra에서 이 de la caméra를 지금 대명사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라로 받는 게 아니라 까메라가 여성이니까 라로 받는 게 아니라 자, 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드가 들어간 명사를 받을 때는 엉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동사에서 se servir,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뭐뭐를 사용하다 라는 대명사로 쓰여요. 그리고 엉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자, 쓰는 주어에 맞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je me 다음에 엉이 와야 되는데 왜냐면 엉은 이런 대명사들은 동사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servir라는 ser 동사 앞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엉이 오겠죠. 자, 의와 의라는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e m'en sers souvent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je me la sers souvent이 아니고 je m'en sers souvent 내가 그거를 자주 사용해, 이용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je la lui donné 이렇게 됐어요. 라와 류라는 위치. 자, 이건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은 요 위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라가 여기 있고 류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표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는 라, 류가 맞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문법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네라는 파세 콤포제 PP에 지금 에 노네라는 파세 콤포제 복합 과거인데 왜 노네라는 PP에 의가 붙었나요? 자, 파세 콤포제 그 복합 과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문법 사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복합 과거 문법 사항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복합 과거 어떻게 만드나요? 아부아흐나 에트르를 조동사로 쓰고 그리고 pp 이렇게 만드는 게 복합과거 형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에트르 동사를 쓰는 동사가 어떤 건지 아부아흐를 조동사로 쓰는 동사가 어떤 건지 에트르를 쓰는 동사에는 14가지와 모든 대명 동사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14가지 뭔지 기억하셔야 되죠. 이 14가지에는 어떻게 보냐면 자, 알레 가다 갔으니까 오겠죠. venir 동사 이렇게 배우시고 sortir 외출했죠. 외출했으니까 다시 들어오겠죠. entrer 아니면 rentrer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revenir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partir 출발했으니까 도착하죠. arriver 자, 그리고 monter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겠죠. descendre 그리고 naître 태어났죠. 태어났으니까 죽습니다. mourir 이런 식으로 10개 같이 먼저 쌍으로 외우시고 passer 지나가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tomber retourner 다시 가다 그리고 rester 라는 이렇게 14가지 에트르를 조동사로 쓰는 복합과거에서 에트르를 조동사로 쓴 14가지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동사들 자 그리고 14가지와 대명동사 즉 스라는 형태로 시작하는 이 대명동사만 빼고는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 복합과거를 만들 때 아부아거를 조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가지와 대명동사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트르를 조동사로 쓰는 경우 중요한 게 뭔가요? 여기서는 성수일치, 주어의 성수일치.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일레딸레 이렇게 되죠. 그가 갔어요. 어디에? 자, 주어가 여성이다. 그러면 엘레딸레라고 이렇게 의 붙어서 성수일치한다. 주어가 남성 복수일 때는 일송 딸레 pp의 복수 형태로 성수일치 해준다. 주어의 성수일치 해준다. 그리고 여성 복수일 때는 엘송 딸레 이렇게 pp 형태에다가 s 붙여서 성수일치 해준다는 거죠. 주어의 성수일치.
자, 에트르를 쓸 때는 이렇게 주어의 성수일치 해줘요. 그런데 아부아흐를 쓸 때는 성수일치 하지 않아요. 그쵸?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즉 성수일치를 안 하는 거에 예외니까 성수일치 하는 거. 즉 복합과거에서 아부아흐를 조동사로 쓰는데 성수일치를 하는 경우는 다행히도 하나만 있는데, 자, 목동이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할 때 성수일치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것을 그에게 아니면 그녀에게, 류는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죠. 몰라요. 그에게 아니면 그녀에게 줬어가 되죠. 자, 내가 뭐를 줬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j'ai donné une pomme à mon ami.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내가 내 친구에게 사과 하나를 줬어. 이렇게. 아부아흐를 조동사로 썼기 때문에 지금 성수일치 하지 않았어요. 뒤에 목적어 왔죠. 그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엘이었다고 해도 엘라도네 이런 식으로 성수일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목적어 왔으니까. 그리고 아부아흐를 썼으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녀에게 그에게 줬어. 뭔가를 라가 받아주는 명사, 여성형이죠. 목적어가 노네라는 동사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 언제? 아부아흐를 조동사로 쓰는데 원래 성수일치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예외,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 그래서 목동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목동인 경우 이 목적어에 pp를 일치한다. 얘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pp에 의가 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법 사항이에요. 복합 과거에서. 아부아흐를 쓸 때는 성수일치 하지 않지만 예외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바로 목동.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 이 목적어에 pp를 성수일치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끝에 도네에 의가 붙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그 부분의 문제 푸는데 별로 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J'avais oublié mon parapluie chez Luc. 내가 릭네 집에다가 우산을 놓고 왔어. 잊어버렸어. 이런 거죠. 자, il me l'a apporté hier. 그가 나에게 간접이죠. CO2. il me l'a apporté hier. 자,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은 거죠. 자, apporté 동사니까 14가지, 에트를 쓴 14가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apporté라고 아부아흐를 조동사로 썼어요. 그리고 자, 위치 보시면 자, 여기에 L은 뭐가 축약이 된 걸까요? 앞에 뭘 받아요? 몽 파라플리란 남성 명사를 받죠. 그러니까 얘는 르가 축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하고 르의 위치 어떻게 되나요? 무하고 르 이렇게 되니까 위치는 맞죠. il me l'a apporté.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 복합과거의 아부아흐에서 성수일치 예외 목동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왜 의가 안 붙었냐? 얘가 남성이기 때문에 붙지 않은 거죠. 그대로 pp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여성형이었다. 앞에 나온 명사가 뭔가 여성형이었기 때문에 그 라를 받아줬다 하면 여기 앞복대에 의가 붙겠죠. 이런 식으로 목동이라는 예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